나는 결벽증이 있는 아내를 위해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다. 더러운 것을 스스로 감지하고 작동하기도 하는 똑똑한 청소기라고 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몸에는 멍자국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소한 것에도 자주 싸우게 되었다. 다음 날 화해를 하기 위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아내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로봇 청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아내가 죽은 후에서야 나는 아내의 멍자국들과 신경이 날카로웠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려 공원 벤치에 앉아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그렇게 친하지 않던 놈이 우연히 마주쳐 나에게 접근했다. 항상 날 먼저 피해 다니던 놈이었는데 타로 카드를 봐준다는 친구 카드 한 장을 뽑자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서야 좋은 리딩을 해줬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살해당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 처음엔 낙태도 고민했지만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아이의 생일이 되었고 나는 아이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해주며 앞으로 아이와 함께 놀겠다고 했다. 또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해왔고 동물을 대하는 아이의 생각을 듣고 뿌듯했다. 역시 내 분신다워. 어떤 기숙사는 3명이 한밤을 쓰는 구조였다. 그러나 C는 햄스터를 몰래 키웠고 A와 B는 사정하며 부탁하는 C를 눈감아줬다. 하지만 며칠 뒤 햄스터가 죽어 있었고 결국 C는 나가게 됐다. A는 B에게 솜씨 좋다고 했고 둘은 얌전한 룸메가 오길 바랬다. 내는 이상하리만치 너무 자주 잘 다쳤다. 참다 못한 아내는 무당에게 찾아갔고 죽은 이복동생이 남편을 좋아하여 심술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다독여 주었다. 다음날 남편은 죽었고 또다시 무당을 찾아간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쯤 들어 남친의 태도가 시들하다. 아직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약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던 찰나 지인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다.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를 끼고 웃으며 걸어갔다던 남친. 직접 남친에게 이를 따지니 그제서야 비밀을 들었고 결혼은 그대로 무산되었다.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부모님에게 화가 난다. 병원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는다. 강도 높은 24시간 감시가 이어진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마다 무언가를 하나씩 꺼내 먹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어 밟혀버렸고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진단을 들었다. 나는 그저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했을 뿐이었어. 매일 같은 자리를 돌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날씨가 나빠도 매일 밖을 느린 걸음걸이로 돌고 계신다. 어쩔 때는 지나가는 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셔서 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장례를 치러드렸다. 외롭게 살고 계셨고 집에는 낡은 살림살이와 가족으로 보이는 사진이 빼곡했다. 시골에는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초인종이 울렸다. 어김없이 옆집 아줌마다.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냐?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면 어떡하냐며 소리를 지른다. 개를 시설에 보내라고 강요하기까지 한다. 연신 사과하며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매번 내 말은 들은 척도 않는다. 나는 내 반려견밖에 없다. 성적표가 나왔다. 어김없이 엄마한테 왕창 깨졌다.
스트레스가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서랍에서 면도날을 꺼내 내 손목을 그었다. 피가 떨어져 바닥이 점점 빨개졌다. 그런데 마침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온 엄마에게 들켰고, 엄마는 울면서 내 행동을 막았다. 미안해 엄마. 자해가 내 유일한 방법이고 어차피 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